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네요. 보증금 한 3천만 원 알리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어렵게 모은 종잣돈으로 10번 패탈해서 드디어 낙찰받은 건데 미리 알려주면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억울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투입니다. 대출이 막혀 답답하시죠? 627 그리고 9월 7일 부동산 대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게릴라식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출 나온다고 해서 그거 믿고 낙찰받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도로 포장이 깨져서 공사하면 차선 미리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사고 안 나게 하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차선을 미리 변경할 수 없도록 깨져 있는 도로 바로 앞에서 차선을 바꾸라고 안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들이 불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대출 규제 좋습니다. 그런데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18년부터 경매 투자해서 지금까지 18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사업자 대출 막은 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사업자 대출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고요? 2019년 12월 16일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2020년 6월 30일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대출 막혀서 아무도 투자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투자했습니다. 남들은 대출 안 된다고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경매 시장을 떠났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경쟁이 줄어든 틈을 이용해서 껍데기만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아 팔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경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도 해보고 우리 경매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수도권, 지방, 그리고 주택 수로 각각 나눠서 제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주택자면 바로 경매 시작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거든요. 첫 번째,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627 부동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큰 반등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은 공급이 많은 편인데 수도권은 공급이 적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도권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하루아침에 공급은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부도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3기 신도시 발표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은 현재 지연되고 있죠. 당장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출을 줘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더 오르지 못하게 대출을 막아서 브레이크를 걸자는 전략인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금 정부의 대책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매 투자자 중에서도 매매 사업자는요, 주택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있어 일반 시장에서 팔 수 없는 부동산을 경매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아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고 권리상 문제도 지우고 예쁘게 다시 포장해서 시장에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그동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리지 않을 집을 다시 고쳐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죠. 요즘 시장 분위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빨리 팔릴까요? 아닙니다. 아닌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매 사업자들이 서울 핵심 지역 아니면 시세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죠. 정부는 지금 수도권의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매매 사업자들에게 이 조건부라도 지원을 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공급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된 후로 1년 안에 매각이라는 조건이라든지 기한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 회수 및 이자 가산이 된다든지 대출 0%가 아니라 50% 정도라도 대출을 가능하게 풀어준다든지 공급을 유도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면 사실 많습니다. 무조건 대출 규제를 하지 말고 공급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대책을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죠. 그런데요, 이번 대출 규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과거 경험한 바로는 대출 규제는요,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의 핵심 수입은 뭘까요? 바로 예대 마진이에요.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차이에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병훈 선임연구위원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 이자 이익 비중이 24년 상반기 89.8%입니다. 전체 이익이 이자 이익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부동산 대출을 막아버리면 은행은 돈을 굴릴 길이 적어지고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특히 경락잔금 대출은 이금융권에서는 중요한 수익원인데 이마저도 막힌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겠죠. 사실 우리 경매 투자자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은행도 지금 대출을 못 해주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은행들은 규제를 정면으로 어기지는 않더라도 상품 구조나 이름만 살짝 바꿔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매매 사업자 대출이 막혔을 때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어떻게 해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전자상거래와 같은 다른 이름인 사업자 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한 개인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예적금 담보대출, 증권담보대출 같은 걸 이용해서 부족한 금액을 어느 정도 채워서 잔금을 마련했죠. 하지만 정부도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으로 제한하였고요.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미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원 돈을 빌렸다면 증액 없는 대환 대출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6개월 이내 매매사업자를 팔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잔금 내고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할 집이라고 말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실 이 집에서 살지 않고 6개월 안에 팔면 세법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허용된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융당국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대출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죠. 만약 매매사업자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출 목적 위반에 걸린다면 향후 대출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고 투자하세요. 물론 안 걸린다면 다행이죠. 그런데요, 걸릴 가능성도 생각하고 투자해야 안전하겠죠. 위험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투자하시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잔금 내고 6개월이 지나도 매도를 못할 경우입니다. 대출받으면 은행에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을 텐데요.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대출 전액을 회수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매는요, 잔금을 내고 명도하고 팔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만약 명도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면 이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강제 집행? 당연히 하면 되죠. 하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거라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이렇게 명도를 하고 부동산에 내놔도 내일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도는 예술이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정리하면 현재 정부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은 무주택자가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받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잘 팔리는 빌라 특징을 알아내서 낙찰받아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 낙찰되는 부동산을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아파트는 경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생각보다 많이 경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팔리는 빌라 특징을 파악해서 낙찰받아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뒤에 잘 팔리는 빌라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하시죠. 두 번째, 앞으로 경매 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수도권과 지방 나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부터 이야기해보면 실거주를 위해 입찰하신 분들은 사실 이번 대출 규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입지 좋은 아파트는 예전 경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특히 무주택자면 이제 경매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대출 규제로 인해 1주택자가 아파트 경매 낙찰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 대출 회수될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기도 전에 낙찰받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무주택자여도 대출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 한도는 6억까지고요. LTV, DSR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대출 상담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내가 지금 얼마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정한 다음에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셔도 좋습니다. 컨설팅보다는 직접 경매에 참여하세요. 컨설팅의 위험성은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관련 링크 남겨드릴게요. 경매는요, 안전 마진을 남기고 입찰해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도전해서 경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단 실수하면 큰돈 날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분석해서 입찰해보세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감정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다면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대출 한도가 비교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경매를 한번 배워보셔서 입찰해보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세무사님 그리고 대출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만든 방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세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자, 그러면 수도권 빌라는 어떨까요? 대출 안 나오니 투자 못할까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는데요. 다소 위험합니다. 오늘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한 동료들끼리 돈을 모아서 하는 공동투자도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투자는 늘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투자한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또한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하는 공동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잘 된 경우를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B2P 대출 혹은 대부업체 대출인데요. 취급 수수료는 약 2에서 4%, 금리는 10에서 15% 정도 합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95% 이상 확실한 지역 위주로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죠. 안 팔리면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낙찰받은 부동산 다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 현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있다면 수도권 빌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잘 팔리는 빌라 특징을 알고 입찰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겁니다. 처음 하셨죠? 사실 빌라 경매는 확실한 데이터 기반으로 입찰해야 안전합니다. 감으로 해도 낙찰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동네마다 잘 팔리는 빌라 특징을 알고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자, 학교 다닐 때 문제집 다들 풀어보셨죠? 자, 문제 보고 답을 확인했죠? 이해가 안 되면 해설을 보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빌라 경매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답을 먼저 알고, 즉 잘 팔리는 동네별 특징을 안 다음에 문제를 봐야 안전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수요를 찾는, 즉 다운탑 방식으로 경매 생활을 하시는데요. 저는 탑다운 방식, 즉 수요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슬기로운 경매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감으로 물건 찾으시면 안 되고요. 잘 팔리는 빌라 특징을 아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매 물건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억 원에서 2억 원짜리 수도권 잘 팔리는 빌라를 알려드릴게요. 찝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부곡동, 일동, 사동, 그리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안산시 만안구 안양동,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고강동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잘 팔리는 빌라 전용 면적도 다릅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해야 안전합니다. 자,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교육생님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요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역도 알려드렸으니까 잘 경매 물건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나는 궁금한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정 댓글 카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지방입니다. 지방은 정부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은 규제를 완화했으면 완화했지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수별로 지방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지방에 거주해야 된다면 관심지역 대형 평수 아파트를 경매를 이용해서 시세보다 최소한 1억 정도 싸게 낙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볼게요. 대형 평수 잘 안 팔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동일 평형 실거래된 개수가 같은 면적 세대수 대비 5%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거래량을 보인다면 팔 수 있을 확률이 제법 높은 겁니다. 자, 한번 꼭 나눠보셔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잘 찾아보신 다음에 시세보다 싸게 경매 낙찰 받아서 큰 집에서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거주를 하고 나중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자, 꼭 먹고 알 먹고죠. 1타 2피. 네. 그러니까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대형 평수 아파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주택자라면 저 같으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유심히 보고 투자할 겁니다. 정부는 인구 유입, 진영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서 1주택자가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추가로 매수 시에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인데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는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이 되면서 취득세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특례지역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법인으로 투자해도 안 돼요. 좋은 점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 별장이나 임대용으로 활용해도 가능해요. 자, 저 같으면요. 33M2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빌라, 단독주택, 연립 같은 그런 주택도 가능하니까요. 정부에서 놓아주는 정책이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돈 벌어 보시죠. 그리고 2주택자이면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물건을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아파트를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경쟁이 치열하면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을 확률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방 빌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 빌라는 안 팔린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지방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하지만 모든 지방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잘 되는 지방이 있다는 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이 빌라 거래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충남, 제주, 경북 순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지역을 관심 물건으로 저장해두고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부 규제에 따른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땅을 개발해서 판매했던 LH에서 이제는 빠른 공급을 위해 시행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LH 부채가 막대합니다. 최근 기준 부채가 약 106조 원입니다. 처음 하셨죠? 부채 비율이 높으니 땅을 팔아서 부족분을 조금씩 메꾸긴 하는데 시행까지 한다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많이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LH 내 주택 인력 사업이 최근에 줄어든 상태이고 최근에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빠른 공급은 어려울 거예요. 또한 정부는 20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8%에서 1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소득 증가 시 퇴거 요건 완화도 해주고 임대도 소득 연계 체계 도입으로 중산층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9월 7일 대책에서는 도심 유후부지, 노후 공공건물,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운영하면 LH에서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통합공공임대 한 채당 추가로 약 1억 1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 정부 정책을 보면 앞으로 괜찮은 지역 집을 매수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집을 사서 부를 증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극화예요. 이미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지 좋은 아파트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인구가 소멸되는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로 조금 더 싸게 사서 안전마진 남기고 투자하면 더없이 좋겠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